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퍼블릭하고 협업한 계약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리퍼블릭 토큰하고 리퍼블릭 노트가 아마 같을 것 같다라는 전제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서 관련돼서 계약서까지 정리가 끝나면요. 지금 커뮤니티에도 한 번씩 INX 가입 영상 관련돼서 계속 질문을 하셔서 가입 영상을 드리면은 또 이게 이제 이전 버전에 대한 게 좀 있어서 사람들이 좀 혼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NX 가입 영상을 한번 찍어서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7월 13일 날이죠. 지금 STO 관련돼서 입법 관련된 초안이 공개되거든요. 저희 커뮤니티에 한 분이 그런 뉴스가 있다 공유를 해주셔서 국내 뉴스 위주로 한번 살짝 훑어보고 또 초안이 어떤 식으로 잡혔는지를 INX 가입 영상 다음번에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전 시간 이어서 계약서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 요거에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많이 왔죠. 리퍼블릭 토큰하고 이게 뭐 노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INX 토큰을 하나로 통합하는 토큰 멘붕이 오는 거죠. INX가 INX 토큰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권리를 크게 가질 수 있는데 INX가 제대로 커가기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는데 괜히 이상한 애들이 끼어가지고 망치는 거 아니냐, 내 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오해나 아니면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INX 똑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팩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 의도가 있다. 이 의도는 뭐다?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성실하게 논의해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합쳐서 이렇게 희석돼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얘네들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럼 리퍼블릭 토큰, 그럼 리퍼블릭 노트가 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퍼블릭 노트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노트 내용을 봤을 때도 양쪽의 이점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INX 전체 사업 구조라면은 요거 INX 리미티드에서 해당하는 이 수많은 회사들이 가져오는 이익들이랑 요거의 Adjusted Operating Cash Flow의 40% 요거랑 리퍼블릭 노트, 여기서 노트의 핵심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리퍼블릭 노트는 리퍼블릭에서 만드는 INX 토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퍼블릭 캐피탈하고 리퍼블릭 리테일 요 두 가지 경로에 따라서 리퍼블릭 리테일에는 현실화된 요 금액에 대해서 100%를, 캐피탈은 25%를 리퍼블릭 코어에 보내고 되고요. 리퍼블릭 코어에서는 다시 리퍼블릭 배당금 풀에 넣게 돼요. 그럼 왜 배당금 풀에 넣은 돈이 200만 불을 넘어가게 되면 그 돈을 리퍼블릭 노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엠빵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에서 오퍼링 했던 회사들이 잘 되면 이 돈이 쌓일 거고, 이 쌓인 게 200만 불이 넘어서면 노트 보유자들한테 엠빵하게 된다. 이해가 되죠? 요거는 사실상은 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이게 아까 그런 많은 회사들이 IPO를 하게 될 거고요. IPO를 할 수도 있고 뭐 STO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협업 관계상 여기 리퍼블릭에 상장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INX에 상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노트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게 될 거고, 요거는 INX 토큰 보유자들하고 만약에 유리한 부분들이 통합돼서 시너지를 낸다면 상장하는 거에 대한 돈의 수익도 생길 거고, INX 토큰으로 INX 그 리미티드 산하에 있는 회사들의 그런 수익금도 가져올 거고, 그리고 리퍼블릭이 아까 INX의 넷 레베뉴거든요. 수익의 75%를 가져간다 했는데 어쨌든 가져가서 이 회사가 굴려가지고 그렇게 유니콘 기업이나 뭐 큰 회사들을 많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 토큰 보유자들도 또 논하는 거잖아요. 돈을 계속 배분 받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지 않나. 그 알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면책 조항을 넣어서라도 INX 토큰 보유자들의 권리를 확정 지으려고 한다라는 걸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토큰 보유자들의 권리가 크게 희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래 가치를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다. 벌써 75%나 떼주고 한다면 얼마나 처음에 약속했던 거랑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속했던 건 사실 그대로 지켜지는 건데 그 전단에서 떼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INX 위에 리퍼블릭이 군림을 한다 그러면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퍼블릭이 수많은 회사들을 상장시켜주지 3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져다 준지 그렇게 했을 때 INX가 굳이 이게 손해냐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것조차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INX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 리퍼블릭 노트는 향후에 일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요거 좀 스터디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INX가 얻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리퍼블릭과 공유한다. 각 분기가 종료된 뒤 30일 이내에는 75% 넷 레베뉴입니다. 넷 레베뉴의 75%를 리퍼블릭에 지불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동의가 된 거고 요런 비율이 당사자 간의 장기적인 협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앵커링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컨트랙트가 요 항목이 다음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앵커링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이 계약의 종료일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공유하기로 한 요 부분은 더 이른 시점에 소멸된다. 언제? 6월 15일로부터 여기에 조건에 따른 계약 계획 종료를 포함하되 어떤 이유로든 본계약 해지 또는 만료, 수익 공유 종료일 중에 이른 시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계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효력 발생일은 6월 15일이고요. 요 계약서상 요 부분을 찾아보면 연말이거든요. 그 항목은 제가 지금 여기 넣어놓진 않았는데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또는 여기에 정의된 마감일 직후 90일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맥시멈으로 생각한다 치면 사실 이게 더 빠른 시점에 종료한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맥시멈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계약이. 그러니까 요 75% 나가는 게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유효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걸 또 하자 그랬을 때 INX가 덥석 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 많이 크면은 요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요런 문구를 달아놨다는 거는 향후에는 좀 줄이자. 처음엔 너가 많이 줄게. 대신 왜 우리가 너가 기술은 우리 거 많이 쓸 거지만 우리는 사람이 급하니까 사람들을 통합을 얘네들이 사실은 INX가 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켜줘. 그리고 많이 상장시켜줘. 우리 좀 크자. 이런 거지. 그동안 75% 너 가져가라. 윈윈인 거죠. 서로한테. 하지만 이렇게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거는 다음번 계약에서는 이렇게 안 될 수 있다. 퍼센트가 많이 내려갈 수 있다. 혹은 반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요거를 요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고려를 해본다면 리퍼블릭 토큰이 INX 토큰하고 통합된 거라고 가정을 할 때 올해 안에 상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지분관계도 9.5% 리퍼블릭이 가져갔잖아요. 그걸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요 부분이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요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나은 입지에서 리퍼블릭이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해서 INX 자체를 100% 인수 혹은 50% 이상의 지배권을 가져가려고 할 거다. 그래야 이게 이제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계약서 문구가 이러니까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리퍼블릭 노트 상장만 지켜주고 이 계약이 통합 과정이 그러니까 토큰 간 통합 과정이 발생 자체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의미한 추가 계약을 통해서 각 토큰의 장점을 살린 추가의 토큰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정해진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위기감을 느끼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죠. 저희 커뮤니티에도 그러신 분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왜? 리퍼블릭이 아이넥스한테 떠먹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아이넥스는 지금 이제 골격 다 갖춰졌고 지금 단백질을 갖다 부으면 되는 상태다. 근육 세팅 다 끝났고 단백질만 그냥 프로틴 갖다 박으면 되는데 그거를 리퍼블릭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조금 오픈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추후에 또 계속 뉴스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좀 넘어가서 좀 더 보면.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떼주는 대신에 세금은 리퍼블릭 너가 내라. 가져간 돈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넥스가 처음부터 이제 떼줄 때 세금을 제하고 리퍼블릭에 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발행될 토큰이 기타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 그런 조항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은 요 투자 계약입니다. 구독 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투자 계약.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회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픈딜 INC.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사업자명이고요. 요 DBA라고 앞에 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호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들도 상호랑 사업자명이 똑같은 회사는 잘 없어요. 큰 회사들 보면. 상호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달라요. 어찌됐든 메인 몸체에 대해 해당하는 요 오픈딜하고 아이넥스 디지털 컴퍼니가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주당 어떤 형태로 얼마나 투자를 했다. 뭐 525만 달러를 했다. 그리고 그게 의결권 지분의 9.5%에 해당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인수하거나 이런 거는 후속력 있는 계약을 뭐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그 이전에 계약에 대한 뭐 최종 계약을 확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요게 이제 상호 간에 뭐 합의가 따로 없으면 9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고요. 모든 그런 서로 간의 의무나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90일 이후에. 그게 언제냐면 6월 15일 기준이니까 90일이면 9월 12일에 미국 시간 기점으로 9월 12일까지 추가에 뭐 어떤 말 없으면 노력을 안 하면 계약은 그냥 심하이. 최종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합의를 안 하면은 9월 10일까지 안 하면 무효.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시돼 있죠. F1 파일링이 된 아이넥스 토큰이니까 아이넥스 리미티드의 의결권 그러니까 50% 이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소유자가 되면 예비기금 3,600만 불에 대해서 아이넥스 아웃스탠딩 된 토큰의 보유자들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분배하게 된다. 배당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또 여기 써 있고요. 스케줄 D 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자회사의 조직 구조 및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모든 발행 주식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은 정당하게 승인되었고 유효하게 발행되었고 완전 지불이고 평가할 수 없으면 저당권도 없고 깨끗하다. 예외. 뭐가 예외냐? F1 폼에 명시된 아이넥스 토큰 보유자들의 아이넥스 리미티드 및 회사의 약정 Operating Cash Flow 어드저스티드 된 그 40%는 토큰 보유자한테 넘어간다는 사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가 그러니까 보장이 되냐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요 투자 계약의 스케줄 D에 보면은 써 있어요. 6번에 보시면은 B일 거예요. B 항목에 보면은 B 조항에 써 있어요. 요걸로 봤을 때 아이넥스 토큰 보유자들은 그 권리를 계속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구죠. 토큰 보유자로서. 그렇게 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제가 좀 모아서 회사 측에 한번 해봤는데 아이넥스 북미 CEO죠. 알란 실버트 요분이 제가 DM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렸어요. 근데 전체 다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요. 일부 답변을 해서 다시 DM으로 받았습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알란 실버트 요분은 잘 아시다시피 DCG 그룹의 베리 실버트의 친동생입니다. 지금은 북미 CEO로 있죠. 그래서 요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INX 리미티드보다 상위한 법인이 있다면 이익 점유율의 일부가 아닙니다라고 알란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봤을 때 INX 리미티드에 하나의 막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INX 리미티드가 리퍼블릭한테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를 당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디지털 컴퍼니가 아니고 여기 이제 리퍼블릭이 된다? 그러면 상위하는 기관이 생기는 거죠. 이 리퍼블릭은 또 리퍼블릭 캐피탈, 리퍼블릭 아시아, 리퍼블릭 크립토 등등이 생기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리퍼블릭 INS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리퍼블릭이 INX 리미티드에서 발생하는 75%의 넷 레비뉴를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INX 리미티드에서 발생하는 Adjusted Operating Cash Flow의
40%를 배당하는 거는 맞지만 동일한 돈을 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INX 위에 리퍼블릭 있을 때 배당금이 더 작아질 수 있다는 말이 맞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좀 이게 바로 안 들어오시죠? 좀 제가 봐도 말을 좀 길게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요약해서 해볼게요. 리퍼블릭이라는 법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INX 리미티드에서 생기는 협약 계약에 따라서 체결 내용에 따라서 INX 리미티드에서 생기는 넷 레비뉴의 75%를 리퍼블릭한테 매 분기마다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한들 그 다음에 INX 리미티드는 요 위에는 이제 리미티드랑 상관이 없이 위 단계에 있는 거죠. 그 위 단계에서 넷 레비뉴의 75%를 가져가는 거고 INX 리미티드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40% Adjusted Operating Cash Flow의 40%를 INX 토큰 보유자한테 배당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75%의 넷 레비뉴는 줬어. 이제 리퍼블릭한테 줬어. 그러면 리퍼블릭한테 준 건 준 거고 INX 리미티드는 일단은 별개로 여기서 생기는 캐시플로우의 합으로 Adjusted Operating Cash Flow의 합의 40%를 토큰 보유자한테 준단 말이죠. INX 토큰 보유자한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이제 가능하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떼준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INX의 토큰 보유자들한테 주는 거니까 수익이 감소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란 실버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로 인수에 대한 단어에 추가된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인수가 됐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수익 공유 부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좀 했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해결을 해줬어요. 답변으로. 뭐라고 했냐면 리퍼블릭이 INX를 100% 인수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넷 레비뉴의 요 75% 떼주는 거는 이제 만료가 된답니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게 인수의 관계가 아니고 협력의 관계였을 때는 75%를 주는 거고 100% 인수가 될 때는 이제 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수가 되기 전에는 조금 INX가 좀 배당금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인수가 되기 전에는. 협업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근데 그 또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최장으로 가봐야 내년 1분기거든요. 24년도 1분기에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계약서 문항을 앵커링 하지 않기 위해서 75%가 부당하다는 그런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다 해도 75%가 아니라 더 낮은 퍼센트로 재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근데 더더군다나 인수를 하게 되면 리퍼블릭이 INX를 그러면 75% 떼주는 것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리퍼블릭이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온전히 얘네들에서 발생하는 Adjusted Operating Cash Flow의 40%를 INX가 INX 토큰 보유자한테 배당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는 이게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전 고문이었던 그분이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 INX라는 이 브랜드 가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게 잃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리퍼블릭이 된다 치면 첫 번째로 일회성 배당을 갖게 되죠. 토큰당 뭐 약 0.26달러를 받게 된다. 이것도 좋죠. 근데 추가로 아까 75% 떼주는 행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INX 리미티드에는 리퍼블릭이 수많은 토큰들을 상장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도 유치를 하게 될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Adjusted Operating Cash Flow 40%는 여전히 INX 토큰 보유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인수가 되면 INX 토큰 보유자들한테는 저는 굉장한 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리퍼블릭도 이렇게 뭐 바보가 아닐 거니까 INX 토큰 보유자들을 이렇게 밀어줄 리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INX가 예비로 갖고 있는 토큰을 많이 쥐어줘요. 리퍼블릭에 수익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예비로 갖고 있는 토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리퍼블릭한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리퍼블릭도 논하고 INX 토큰 보유자도 논하는 거예요. 맞죠? 회사, 상장시킬 회사, 그 여러 가지 토큰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사용자들을 INX 2차 거래소에 많이 밀어주게 될 거거든. 그러면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가 상승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40%의 보상을 만약에 INX가 리퍼블릭한테 주고
뭐 INX가 가져가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리퍼블릭도 그렇게까지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의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이드 계약으로 맺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될 건지는 모르는 거지만 아무래도 INX 토큰 보유자만 이 75%가 없어지고 나서 INX 토큰 보유자만 밀어주는 그림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랬을 때는 리퍼블릭의 뭐 노트를 통합한다고 했으니까 노트 보유자를 위한 어떤 옵션이 생기던지 혹은 리퍼블릭 회사의 자체에 대해서 INX가 갖고 있었던 그 예비 토큰을 넘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은 분명히 INX 토큰 보유자랑 리퍼블릭 노트 혹은 리퍼블릭 회사의 이익이 많이 될 거다. 어찌됐든 간에 INX 토큰 보유자들한테는 인수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선다. 요 토큰 보상, 일회성 토큰 보상도 그렇고 40%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의 합 요것도 이득을 보게 되고 왜? 75% 없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대박이다.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하는 것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답변은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느냐에 관련돼서 뭐 어떻게 되냐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75% 이게 없어진다는 거. 인수를 하게 되면. 관계가 그게 아니니까. 협력 관계가 아니니까. 그것만 봐도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했던 게 리퍼블릭 지갑하고 INX 플랫폼을 통합하기를 추진한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리퍼블릭 월렛하고 INX 플랫폼이 합쳐지게 되면 요 INX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행위들이 리퍼블릭 지갑에서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리퍼블릭 월렛이 메타마스크를 대체하기를 희망한다 하죠. 그 말 뜻은 제가 볼 때는 메타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에서 이건 KYC AML을 거친 지갑 이상을 갈 것 같지는 않다. 뭐 내부적으로 뭐 스왑이나 뭐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제가 막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메타마스크를 대체하기를 희망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리퍼블릭 월렛을 지금 개발해서 아마 이분은 알고 있을 건데 이 내용이 뭐 경쟁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CA에 걸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비밀 보호 조약에 걸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추측이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질문을 또 드렸던 게 뭐였냐면 리퍼블릭의 그 많은 상품들이 뭐 40%를 올해까지 내년까지 뭐 100%를 뭐 상장을 시키겠다 하면 이 말 뜻이 뭐냐 이거죠. 지금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이 2,000개 회사의 토큰을 상장시킨다는 얘기인지 지금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회사들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섞였다는 얘기인지 뭔지를 그냥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냥 제품 관련된 팀에 제 의견을 보냈다 그렇게만 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답변을 이제 들을 수 없었고 나도 물어봤다. 근데 글쎄요 이거 뭐 모르실까? 뭐 이거는 좀 의문인데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 INX 크립토하고 INX 세큐리티가 통합된 앱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지금 리퍼블릭 월렛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죠. 리퍼블릭 월렛이 어떤 기능을 가지냐에 따라서 요게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나온 건 없으니까 일단 모르겠는데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어플도 생기고 거기에 리퍼블릭 월렛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죠. 이 100%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배당금이 공시 이후에 며칠 안에 일어나냐를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 좀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선가 한 달 이내에 뭐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 같은데 보이진 않아. 그리고 그 외에 요거랑 별개긴 한데 지금 협업하고는 별개고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질문 하나 하셨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웹으로 로그인할 때 구글 OTP 입력 부분이 너무 흐릿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INX 크립토에서는 그 OTP 숫자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사 갖다 붙이기가 되는데 이 세큐리티 쪽에는 그 버튼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쳐야 돼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당장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제가 별도로 추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추가로 질의응답 외에 이전에 INX 고문이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면, 먼저 INX는 협업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가 된다. 그런 장점. 그리고 토큰을 읽게 되냐? 병합을 하면 아니다. 통제권이 변경되면 모든 토큰 보유자한테 현금 자금이 비례해서 배당이 된다. 그리고 토큰은 이익 공유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로 그대로 계속된다. 그래서 뭐 토큰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뭐 조금 더 세분하게 보면은 엄격하게 따지면 INX 리미티드 위에 이제 얘가 아니고 이제 리퍼블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퍼블릭이 생기면 리퍼블릭이 이제 INX 요 분기별로 생기는 넷 레비뉴에, 이거는 이제 내년 극초반 1분기까지 유효한 거긴 한데, 어찌됐든 75%의 넷 레비뉴를 분기마다 끝날 때 한 달 안쪽으로 리퍼블릭에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번 분기도 이번 분기도 4번 분기에서 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INX 리미티드에서 생기는 어드저스티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40%를 INX 토큰 보유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건데, 이 떼주기 전에 이미 얘가 75%를 가져간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40%를 받는다는 거는 보장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전제는 리퍼블릭이 INX를 최소 4배 이상 키워줘야 된다. 그건 그냥 제 단순 계산이고요. 4배 이상 키워주면 사실상 조금 더 많이 받는 셈입니다. INX 토큰 보유자들 떼줘도 75%를 떼줘도 더 많이 분배를 받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권리가 다 뭐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뭐 리퍼블릭이 INX 사용을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뭐 그들은 그럴 수 없다. INX 세큐리타이즈의 브로커 딜러는 현재 뭐 디지털 증권 발급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INX를 절대 벌릴 수 없다. 이미 그럴 수 없다고 AMA에서도 말을 했죠. 그래서 뭐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그리고 순서하게 되면은 INX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퍼블릭 INX가 된다든지 요 하나의 이제 계열사 같은 생기는 거죠. 계열사 치고는 좀 크죠. 계열사가 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일단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리고 INX 토큰 보유자는 모든 권리가 보장이 된다. INX 회사 자체는 비공개 회사로 전환될 거지만 공시를 하지 않게 되겠지만 INX 토큰 관련해서는 SEC에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INX 리미티드의 공시는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공개 회사로 돌아갈 건 맞지만 공시는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INX와 INX 지분 및 토큰 보유자들의 이익이 되지 않았다면 INX는 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STO 자본 조달을 주류로 가져온다는 그런 비전의 실현에 좀 더 가깝게 INX를 진화시킬 거다. 말은 거창한데 결론적으로는 너거 이익에 손에 안 가도록 할게. 쉽게 말해서 4배 이상 불릴게. 이번에 협업을 통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계약서 상에 이렇게 보장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INX 토큰 보유자들의 권리는 얘네들이 손볼 수가 없다. 리퍼블릭이 아무리 회사를 전체를 다 산다 하더라도 그 점이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고, INX가 협업을 했을 때 75%를 떼줘도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INX 토큰 보유자들이 수익이 오히려 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